여러분 최근 4호선이 진접역에서 오이도까지 운행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당연한 거 가지고 호들갑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진접 주민 입장에서 보면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진접에서 출발하는 열차는 사당까지만 운행했는데요. 그래서 같은 노선인데도 환승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4호선의 특이한 행선지가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진접에서는 오이도행, 안산에서는 진접행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4호선은 진접에서 사당, 불암산에서 오이도까지 운행했는데요. 이 공식이 드디어 깨졌습니다. 진접에서 출발해 오이도까지 가는 열차가 등장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열차가 갑자기 왜 생긴 걸까요? 바로 차량기지 이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전을 두고 주민들의 기대와 노조의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진접까지 연장된 열차를 타보고 차량기지 이전이 논란이 되는 이유와 주민과 노조가 왜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탑승할 열차는 17일, 18일, 22일 단 3일만 운행합니다. 이번 시운전은 진접 차량기지 이전을 앞두고 진행되는 시운전으로 기존 운행 계통을 연장해 실제 운행 환경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가 탑승할 열차는 진접에서 출발해 오이도까지 가는 4655 열차입니다. 이날 상행도 운행했었는데 안산에서 진접까지 운행하는 4314 열차로 운행했습니다. 이번 열차는 영업 시운전을 목적으로 연장 운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열차를 타보면서 진접선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탑승한 열차는 진접기지에서 출고하여 오이도로 가는 열차입니다. 열차 내부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 자주 보던 열차라 큰 차이는 없었지만 그래도 달라진 점을 꼽자면 오이도행으로 변경된 안내화면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화면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진접선 연장 구간도 문제없이 표출되었습니다. 아직 시운전 단계임에도 시스템 업데이트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안내방송은 나오지 않았으며 열차는 진접역을 출발합니다. 열차는 오남역을 지나 지상으로 올라가는데 이곳이 바로 4호선의 추가 정차역으로 지정된 풍양역입니다. 현재 주변에서는 아파트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풍양역은 2028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기존 교량 위에 역사를 건설해야 하는 까다로운 공법이 적용되는 만큼 실제 승객들을 맞이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후 열차는 별내별가람역과 불암산역을 지나며 LCD 화면과 안내방송 역시 정상적으로 송출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운전 열차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진접선 주민들은 진접 차량기지 이전에 이렇게까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을까요? 사실 진접선은 2022년 개통 이후 진접과 오남, 별내 일대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용객이 꾸준히 늘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서울로 이동할 때 4호선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보니 진접 차량기지가 완공되면 증차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증차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으며 지난 18일에는 진접기지를 봉쇄하려는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주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증차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불암산행 열차를 진접까지 연장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진접 차량기지로 입출고하는 열차를 영업 열차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방법은 실제로 가능할까요? 우선 첫 번째 방법입니다. 언뜻 보면 가장 쉬운 방법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불암산에서 운행을 마친 열차를 몇 정거장만 더 연장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진접 연장에 따른 추가 차량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불암산에서 오이도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는 직교류 겸용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간에 전력 공급 방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당에서 진접 구간은 직류 구간이기 때문에 진접선 구간에서는 직류 차량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암산행 열차를 진접까지 연장해 배차를 늘리려면 직교류 차량을 추가로 도입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차량이 일반 직류 차량보다 훨씬 비싸다는 점입니다. 직교류 겸용 차량은 한 칸이 약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더 비싸며 심량 1편성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소 10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즉, 같은 수의 열차를 늘리더라도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수요 문제도 있습니다.
진접선은 개통 이후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진접선의 세역을 모두 합쳐도 창동역이나 노원역 같은 서울 시내 환승역 수준에 불과합니다. 물론 주민들이 체감하는 혼잡도는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기관 입장에서는 수십억 원의 비용을 들여 차량을 추가 도입할 만큼 수요가 충분한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방법은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바로 진접 차량기지 입출고 열차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암산행 열차를 진접까지 연장하려면 직류 차량보다 비싼 직교류 차량을 구입해야 합니다. 반면 입출고 열차를 활용하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어차피 차량기지로 회송하는 열차를 영업열차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4호선 차량들은 창동 차량기지를 이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열차는 불암산에서 운행을 마친 뒤 차량기지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접 차량기지가 개통되면 일부 열차들은 진접선을 지나 차량기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즉, 기존의 차량기지로만 이동하던 열차가 별내별가람역이나 오남역에 정차하며 승객 취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기대할 만큼 열차가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주민들이 기대하는 가장 현실적인 증차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진접선 시운전 열차 역시 창동기지에 있던 차량을 진접기지로 옮기면서 진접역에서부터 승객을 취급하는 방식으로 운행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진접선 주민들이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진접 차량기지의 개통지원 문제입니다. 처음 계획 당시에는 금곡리 마을 인근에 건설될 예정이었지만 주민 반발과 문화재 문제로 인해 계획이 변경되면서 현재의 산 중턱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입선 길이가 늘어나며 사업 일정이 한 차례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기다린 끝에 차량 기지가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정작 증차가 없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진접 차량 기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차량 기지가 개통되기를 바라고 있는 반면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안전 문제입니다. 진접 차량 기지는 산 중턱에 건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선과 차량 기지를 연결하는 인입선은 최대 35%에서 36%의 급경사가 존재합니다. 만약 열차가 급경사 구간에서 고장나거나 비상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대응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력 문제도 있습니다. 진접기지 이전에 따른 추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노조 측의 입장입니다. 현재 진접 차량 기지는 7월 10일 이전을 목표로 영업 시운전에 들어섰습니다. 한편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차량기지 개통과 함께 배차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노조는 충분한 안전대책과 인력 확보가 먼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운전을 통해 진접에서 오이도까지 직결 운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연장 운행은 어디까지나 시험 운행인 만큼 이러한 운행이 향후 정식 시간표에 반영될지 또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기대하는 수준의 증차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번 차량기지 이전이 주민들의 오랜 숙권인 배차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의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